자, 그 내용은 그렇고 결국에는 문제를 잘 푸는 거거든요, 사실.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자, 156쪽에 운동량의 방향과 충격량의 방향이 같을 때는, 그러니까 운동량의 방향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화살표는 이제 벡터를 표시할 때 화살표를 표시합니다. 근데 일로 움직이고 있는데 힘도 같은 방향이지? 그러면은 이제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가 돼, 사실.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자, 예제를 볼게. 지금 현재 운동량이 얼마니? 가 그림 봤을 때 운동량 얼마예요? 운동량 얼마야? 가 그림 보면 운동량 얼마예요? 8이죠, 8. 처음 운동량이 8이야. 8 써, 이렇게.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FT 그래프를 그려줬어. 밑면의 넓이 구하면 뭐야? 밑면의 넓이 구하면 뭐예요, 이거?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 넓이 뭐야? 충격량이잖아, 그쵸? 이 충격량을 계산해. 충격량 계산해 보세요. 넓이 계산해 보세요. 6이죠, 6. 그러니까 요 네모가 3이고, 요거는 2지, 2. 삼각형이니까 3이지. 합치면 6 뉴턴 세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더해 줄 건데, 이제 문제에 있는 걸 하자. 0에서 1초 동안에 받은 충격량은 얼마라고 해야 돼요? 3이죠, 3. 3 뉴턴 세크. 충격량은 뉴턴 세크 단위 쓰는 거예요. 1초일 때 물체 운동량의 크기는, 봐봐라.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하면 되는데 둘의 방향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로 더하면 돼요. 방향이 같으니까. 처음 운동량이 8이고 충격량이 얼마야? 3이잖아, 3. 1초 동안에. 그러면은 운동량이 얼마야? 11kg/m/s 쓰면 돼요. 할 수 있겠나? 충격량이 방향이 같으니까 속력이 증가하거든. 그래서 더해 주시면 되고요. 3초가 되면 충격량이, 운동량이 얼마일까요? 나중 운동량이 3초일 때. 8에다가 얼마 더해야 돼? 6 더해야죠? 그러면 운동량이 얼마야? 13이죠? 14네. 14죠? 14야. 근데 뭐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책에는 뭐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속력 구하라 해야죠, 속력. 근데 운동량의 정의가 뭐예요? 질량 곱하기 뭐야? 속도죠, 속도.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질량이 얼마야? 2죠, 2. 속도는 얼마야? 7m/s인데 지금은 직선상에서 움직임이니까 속력이라고 해줘도 되고, 원래 속도의 크기 값만은 속력으로 나타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거 구한 거는 속도인데 정의상 지금 직선으로 쭉 움직이는 거니까 속도나 속력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7m/s 이렇게 나오는 거야. 중요한 거는 같은 방향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진짜로. 근데 만약에 옆 페이지 반대 방향이면은 원래 식 자체는 사실 변화는 없는 건데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하면 된다. 이 식의 변화는 없는 건데 지금 일로 움직이는 애야. 그러면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반대 방향은 우리가 마이너스로 둘 거야. 이거는 사실 내가 설정하는 거긴 해요. 왼쪽에서 오른쪽을 플러스로 하면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줄 거야.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값을 갖고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값을 갖게 돼. 반대 방향이면은 그게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빼기가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빼기 그냥 하셔도 되고 빼기가 됩니다. 다시 예제를 봐봐. 지금 처음 운동량 얼마야? 처음 운동량 8이죠. 8. 근데 0에서 1초 동안의 충격량의 크기만 물어봤습니다.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충격량 밑면의 넓이 구할 거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이죠. 1.5네. 1.5 뉴턴세크. 근데 이거를 크기로 물어보면 그냥 1.5라고 쓰는 거고, 만약에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한다 그러면 이제 사실 마이너스 1.5라고 쓰는 게 맞긴 한데, 하여튼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1.5로 쓸 겁니다. 3초일 때의 운동 방향을 처음 운동 방향과 비교하고 이때 속력은 몇 뉴턴세크인지 구하시오. 갑자기 점프네요. 일단은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3초까지의 충격량이 얼마죠?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3이죠? 그럼 하여튼 2분의 27이네. 맞아요? 근데 반대 방향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처음 운동량에서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 건데 원래 이게 바뀐 건 아니야. 근데 요거의 부호가 바뀌어서 그런 거야.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이 8이고 나중 운동량을 사실을 마이너스 2분의 27을 이제 더해주는 거예요. 방향이 반대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2분의 16이고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1이 된 거네.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얘가 나중 운동량이야. 나중 운동량. 그럼 갑자기 마이너스가 나와서 이상하잖아. 이거는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소리야.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됐다는 반대 방향.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초일 때의 운동 방향은 처음 운동 방향과 비교하고 반대다 이거예요. 반대. 이때의 속력은 얼마냐? 자, 운동량은 원래 근데 운동량의 크기만 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2분의 11인데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여기 마이너스 그냥 붙여가지고 해야겠다.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할게. 그러면 이제 V가 어떻게 돼요? V가 마이너스 4분의 11이죠? 이것도 왜 마이너스가 붙어있냐면 처음 운동 방향과 반대가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답을 쓸 때는 속력은 원래 크기 값만 나타나는 거고 방향은 상관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답은 4분의 11m/s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했는데도 잘 모르겠죠. 사실 엄청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운동량 보존 법칙은 나중에 나오면 할게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 이거는 이제 물리 1에서 이제 주로 배우는 겁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은. 자, 문제를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161쪽에 한번 해보십시오. 네.
봐봐라. 7번에 자 3kg의 물체가 화살표 방향으로 5m/s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운동량은 15입니다. 15. 그 다음에 4N의 일정한 힘으로 6초 동안 가했다. 그럼 충격량 얼마예요? 충격량 24죠, 그쵸? 그래서 힘이 작용하기 전 운동량의 크기는 3, 5, 15, 그쵸? 15kg/m/s. 그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24Nm/s죠?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을 먼저 구하는 거야. 나중 운동량은 15 더하기 24예요. 방향이 같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얼마지? 39네. 39. 그러면 이제 속도 크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게 운동량은 원래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그러니까 나중 속도가 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 속도는 13m/s가 되는 거죠. 네. 알겠어요? 잘 몰라? 네. 그러니까 지금 P가 뭐였죠? P가 운동량이에요. P가 운동량.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을 선생님 쓴 거야. 나중 운동량이라고. 예. 구분하기 위해서 나중 운동량을 쓴 거죠.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 되죠. 왜냐하면 같은 방향이니까. 그래서 나중 운동량이 39야. 근데 운동량 정의가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그 질량이 3이에요. 그럼 속도는 이제 13이 되는 거죠. 자, 정지해 있던, 그러니까 정지해 있으면은 처음 운동량이 얼마예요? 처음 운동량이 0이에요. 0. 그래서 지금 힘 곱하기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는 12Nm/s죠? 0.6초 동안의 운동량은 몇 kg/m/s만큼 변하냐? 12만큼 변하는 거야. 왜냐하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거예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거예요. 운동량 변화량만 물어봤으니까 충격량 대답하면 돼.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겁니다. 단위만 그냥 kg/m/s로 써주시면 돼요. 뉴턴세크는 충격량 단위이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 물어보면 그래도 운동량 단위로 써주는 게 좋죠. 자, (3초) 후 가와 나의 운동량의 크기를 등호 또는 부등호를 이용하여 비교하시오. 그러니까 처음 운동량이 얼마야? 처음 운동량? 8이죠, 8. 그럼 3초면은 3초 동안 2N으로 작용하면 충격량의 크기 얼마예요? 6이죠, 6. 근데 반대 방향이잖아. 반대 방향이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의 운동량 크기는 3초는 운동량 크기는 2고 얘는 처음 운동량 14잖아. 14. 근데 4N으로 3초 동안 가야 하니까 12만큼을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돼, 이것도. 그러니까 2 내에 운동량 크기가 2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다라고 쓰면 돼. 근데 이게 나중에 뭐 문제를 풀다가 이거는 이제 만약에 하나는 2가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방향이 바뀐 건데 운동량의 크기만 물어보잖아? 그럼 이것도 같은 거예요. 2랑 마이너스 2가 왜 같냐고 싶은데 방향이 반대고 크기는 같은 겁니다. 운동량의 크기는. 지금 뭐 둘 다 2 나왔으니까 같다로 쓰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은 같은 속력으로 충돌을 하는 거고 같은 속도로 정지하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고요.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면 자, 달걀이 바닥으로 받은 무엇이 같다? 충격량이 같다. 충격량이 같다. 근데 달걀이 바닥과 충돌하는 시간은
딱딱한 바닥보다 푹신한 바닥이 길므로 달걀이 받는 평균 힘이라고 써도 되고 뭐 충격력이라고 써도 돼. 딱딱한 바닥이 푹신한 바닥보다 크다. 따라서 딱딱한 바닥에 떨어진 계란만 깨진다. 시간이 짧으면 힘이 커지고 그러면은 충격력이 커지기 때문에 잘 깨지죠. 자, 충격량과 힘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충돌을 받을 때 이게 충격량이 일정할 때 뽁뽁이라고 해도 되죠. 에어캡이라고 해야 되네. 에어캡이 시간을 늘려서 힘을 적게 받게 한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캡이 충돌 시간을 늘려서 힘을 적게 받게 하는 거죠. 맞아요? 충격량이 일정할 때 에어캡이 시간을 늘려요. 충돌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죠. 그럼 힘을 적게 받게 합니다. 자,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받는 피해를 줄이는 장치는 에어백, 호수용 글러브, 헬멧, 고무나 스펀지로 만든 모서리 보호대, 단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맞습니다. 자, 몇 시죠? 시간 됐으면 가고, 뒷부분은 영상으로 좀 보내고. 정리하기 좀 보겠습니다. 자, 162쪽이고요. 역학적 시스템,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는 시스템인데 중력은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만유인력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모든 물체는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런 건데 모든 물체가 질량이 있잖아, 그렇죠? 그 질량이 있으면 모두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번개가 친다. 접촉면에서 이 번개는 또 왜 치냐면 구름에 이렇게 마찰을 하다 보면 이제 전자가 많이 쌓여요. 전자가. 그러면 이제 좀 뾰족한데 이런 데는 정전기 유도 현상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들을 다른 데로 이렇게 밀어내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거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간에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전자가 한꺼번에 이렇게 꽝 치면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도 전기력이 맞아. 접촉면에서 상호작용하여 미끄러짐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하죠. 지면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다. 부력은 유체와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으로 이거는 이제 중력의 반대 방향입니다. 방향이 중력의 반대 방향이에요. 부력은 그 다음에 자기력은 자석과 쇠붙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요. 탄성력은 탄성체와 외력을 가한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고, 탄성력과 외력은 반대 방향이죠. 지구에서의 중력,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의미하고, 방향은 연직 아래라고도 얘기하고요.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지구 중심 방향. 그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합니다. 근데 1kg인 질량이 1kg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9.8N이야. 그러니까 얘가 F는 MA에서
A 값이 G인데 G 상수가 9.8인 거야. 9.8. F는 MA에서 그 A 값이 9.8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1kg당 9.8N이 되는 거죠. 물체가 공기 저항을 받지 않고 중력만 받으면서 낙하하는 운동은 자유낙하라고 하고, 자, 칸 채우면서 정리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가속도의 정의를 아셔야 되는데, 가속도는 원래 시간분의 속도고 속도 변화량이고, 여기서 중력 가속도는 G를 쓰는 거지, 문자를. 그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GT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처음 속력이 0이기 때문에 자유낙하할 때는 가만히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 속력이나 속도 변화량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무튼 9.8에다가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곱해 주시면 나중 속력이 나오는 겁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가속도를 의미하죠. 가속도. 근데 가속도가 일정한 거는 중력 가속도가 일정한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밑면의 넓이는 이제 낙하한 거리, 기울기는 가속도. 되시죠?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지면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 직선도 들어가야 돼요. 등속 직선 운동 하는 거고, 연직 방향은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가속도 변하지 않고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속력은 시간에 비례 증가하고 속력이 일정한 겁니다. 수평 방향은. 지구 주위를 도는 물체 운동.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속력이 점점 증가하면 어느 순간에는 지구를 돌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로 달이나 인공위성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기 순환과 공기가 이제 대기가 유지가 되고요. 강수 현상이 일어나고, 식물 뿌리가 중력 영향으로 땅 속으로 자라고, 전정기관에서는 중력을 느낄 수가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고, 관성. 무엇이 클수록 크다, 질량.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정지 상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제 성질이 있고요. 운동하던 물체는 운동하려고 하죠.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이라면 정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운동하던 애도 운동 상태 유지됩니다. 자, 물체의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운동량이라고 하고, 자, 무엇과 무엇의 곱으로 나타낸다. 질량과 속도. 그 다음에 단위는 kg/m/s.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 충격량이겠죠? 충격량은 자, 충격의 정도인데 힘이 작용한 시간과 힘의 곱입니다. 그러면 이제 뉴턴 세크 단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충격량의 방향 같습니다. 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거야.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자, 힘 시간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충격량을 의미하죠. 힘 시간 그래프에서 충격량을 의미합니다. 자, 아랫부분의 넓이만큼 물체의 운동량이 변한다. 운동량만 쓰면 되네. 운동량이 변한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방향이 같을 때는 충격량만큼을 더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방향이 반대면 감소하는 거죠. 운동량의 크기가. 충돌할 때 피해를 줄이려면은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피해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에어백이나 에어캡 포장, 범퍼, 모서리 보호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실력 탑을 자 일단 11번까지는 그래도 해볼까요? 예. 1번부터 11번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봐요. 철판과 자석을 이용하여 메모지 고정시키는 이런 건데 메모지와 지구 사이에 중력이 상호작용한다. 이 상호작용해. 중력이 있어요. 메모지하고 지구 사이에. 철판과 자석 사이에 자기력이 상호작용한다. 이 상호작용해. 자석과 메모지 사이에 마찰력이 상호작용한다. 맞아. 이게 왜 이러냐면 잘 봐. 원래 메모지 그냥 냅두면 이제 아래로 떨어지겠죠? 중력이 있으니까. 자석이 얘를 이렇게 여기 딱 붙여놓는 거죠? 자기력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뭐 마찰력을 좀 더 잘 알면 좋은데 마찰력은 원래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게 비례를 해요. 아무튼 내가 얘를 이렇게 누르면 요 사이에 마찰력이 증가를 해. 그래서 얘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를 방해하는 힘이 증가를 해요. 여기 누르고 있으면. 없으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마찰력이 있는 거지. 자석과 메모지 사이에 마찰력이 상호작용한다. 있죠. 자석하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설명은 이제 메모지하고 요 지면하고의 그 마찰력을 이야기하긴 했는데 자석하고 메모지 사이에서도 마찰력이 있어요. 자석하고 메모지 사이에 마찰력이 있는 겁니다. 답이 5번이고요. 지구가 질량이 있는 물체를 당기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질량 클수록 그 크기 크고 F는 MA인데 F는 mg인데 질량이 크면은 중력도 커지는 거고 지구상에 있는 물체에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 맞고요. 중력이 공기의 대류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습니다. 기상 현상이 나타나고 뭐 대류가 생기고 이런 것도 중력이 있어야지 있는 겁니다. 중력이 없으면 대류 없어. 가볍고 무겁고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중력 상태인 그 우주정거장에서는 대류가 안 일어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체가 중력만 받아 낙하하는 운동이죠. 1초마다 9.8m/s씩 증가하지. 물체의 질량에 관계없이 같은 높이에서 지면까지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 같다. 이것도 맞네. 다 맞네. 또 5번이 답이고요. 자, 0.1초 간격으로 찍었어요. 0.1초 간격으로. 그럼 0.1초 후에 5cm 같고요. 다시 여기 20cm 가네요. 20cm. 그럼 여기 25cm 이렇게 가네. 요거는 이제 얼마지? 35cm 이렇게 됐네요. 예. 아이고. 15구나 15.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봐봐. 0.1초 동안에 35cm 가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얼마냐면 어렵네. 0.1초 동안에 35cm를 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m/s로 고칠 거기 때문에 35cm를 0.35m로 고칠게요. 그러면은 요 사이 이 구간에서의 속력은 얼마 돼요? 3.5m/s 되는 거죠?
맞아요? 잘 봐. 위에 이제 원래 일정하기 때문에 한 구간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똑같이 0.1초 동안에 25cm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5m/s 되겠죠? 자, 여기도 똑같이 하면은 15니까 1.5m/s 이렇게 되는 거죠? 구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봐. 근데 자, 요 사이에 시간 간격은 0.1초이고요. 가속도 구하려고 하는 거 지금 가속도. 속도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3.5에서 2.5 빼야 됩니다. 1이죠, 1. 1m/s죠. 그럼 가속도는 그래서 얼마야? 10이 되는 게 맞아. 가속도는 원래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요 두 간격이 0.1초 차이야. 0.1초 동안에 0.1m/s 증가한 거야. 응? 그럼 얘가 가속도가 10m/s 제곱이 맞습니다. 기억 맞아요. 공에 작용하는 힘은 점점 증가한다. 힘의 크기는.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같은 크기. 응? 힘의 크기 증가하는 거 아닙니다. 질량이 더 크다면 0.1초 간격으로 나타난 공사의 간격은 그림보다 더 커진다. 아니죠. 질량하고 상관없어요. 이 가속도는 동일하기 때문에 간격이 그냥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질량하고 상관없습니다. 1번 답이고 5번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거기 C와 E를 지나는 순간 속력을 VC, VE라고 할 때 VE에서 VC 뺀 값은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근데 이건 변화량만 물어보는 거여서, 그러니까 쌤이 봐봐, 이게 여기를 지나는 속력을 VE라고 한대. 여기를 지나는 속력을 VC라고 하고. 근데 내가 여기를 3.5라고 썼는데 이거는 요 구간의 평균 속력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차이값이기 때문에 사실은 E가 답이 되는 거는 맞아요, 사실. 근데 VE가 3.5가 되는 건 아니에요. 평균 값을 쓴 거여서. 자, 그런데 아무튼 얘가 0.2초 차이잖아. 0.2초. 맞아, 이거 0.2초 차이 나는 거 맞죠? 그래서 위에서 구한 식을 이용하면 되지. 10m/s 제곱인데 시간 변화율은 0.2초가 지난 거예요. 그럼 얘가 뭐냐면 A 곱하기 델타 T를 한 거거든요. 그게 사실 속도 변화량이에요. 속도 변화량. 그래서 이거를 곱하면은 이제 2m/s만큼 증가를 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1초마다 10m/s 제곱이 증가하는 건데 0.2초면은 2m/s 제곱이 증가하는 거죠. 2m/s 증가하는 거죠. 이거 이해 가나? 1초에 10m/s씩 증가하는데 0.2초 지났잖아요. 그럼 2m/s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뒤에 문제는 쉬워 보이진 않고 숙제는 선생님 프린트로 다시 내줄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